안녕하세요 중학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57회 한능검 기본편 해설을 맡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해서 EBS 중학 프리미엄에서 만났던 최경석입니다. 자, 우리 기본편은 중학생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봤을 것 같고요. 또 초등학생 여러분들도 나 4급, 5급, 6급 좋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전했을 것 같고요. 잘했습니다. 이 57회 한능검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더욱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참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2020년 첫 번째 한능검을 보게 되면 쉬운 듯 어려웠다? 네, 선지가 좀 어려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기본편은 1, 2, 3, 4의 사지선다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정답을 탁 꼬집어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약간 이 1, 2, 3, 4번 속에 있는 것들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문제 자체나 자료 자체에서는 좀 쉽게 갈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의외로 여러분들 역시 기본편에서는 여러 가지 문화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시기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잘 나왔다라고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더 앞으로 준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4, 5, 6급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도전을 학생들을 위해서 58, 59, 60을 위해서 저와 함께 달려갈 학생들 지금부터 한번 해설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볼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전공리 구석기 문화재라고 나왔습니다. 제가 최근에 굉장히 추움에도 불구하고 전공리에 다녀왔습니다. 전공리를 보니까요. 여러분들 강을 끼고 있어요. 강을 끼고 있다는 얘기는 너무 추웠던 구석기 시절에 그 추위를 피해서 먹이를 찾아서 갈 수 있는 곳이겠죠. 그리고요. 전공리에 돌이 많아요. 이 돌 갖고 내려치면 뭔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전공리 구석기라고 아예 기본편이니까 쉽게 바로 그 시대에 대해서 딱 던져줬어요. 그래서 동굴이나 강가 이쪽 한탄강 유역인데요. 여기서 그냥 막 지었어요. 오늘날에 캠핑 가듯이 그냥 막 지은 거예요. 왜냐하면 잠시 뒤엔 또 추위를 피해서 맹수를 피해서 먹이를 찾아서 이동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연천 전공리 유적체험 마을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적절한 거니까요. 구석기 시대를 골라야 돼요. 1번을 보니까 가락바퀴가 있어요. 가락바퀴로 실을 뽑아서요. 그물도 만들고요. 옷도 만들어요. 그런데 이 가락바퀴는요. 신석기 시대예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돌을 뗐어요. 돌을 떼기도 하고요. 다른 돌로 돌을 치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격지라는 것도 나오고 그러는데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냥 말 그대로 우리말로 뗐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떼인 석기가 아니에요. 좀 여러분들 영어식 표현으로 수동태, 떼인 이게 잘못된 표현이죠. 우리 사람이 여기 있는 여러분들 구석기들이 의식적으로 조금 어렵게 한 목적적으로 목적의식을 갖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가지고 잡아야지. 내가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털을 벗겨내야지. 이거 갖고 내가 요리를 해야지. 이렇게 용도를 생각하고 의식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뗀 거예요. 그래서 뗀 석기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시면 빗살무늬 토기가 나오죠. 빗살무늬 토기니까요. 그렇죠. 이건 신석기죠. 그렇죠? 4번 거푸집으로 청동건 만들었으니까 청동기 시대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볼까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 이제 서서히 어려워져요. 2점짜리인데요. 앞으로 한능검을 볼 학생들 이제 처음에 구석기냐, 신석기냐, 청동기냐 이거 지나면요. 그 다음엔 이제 국가들이 등장해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다라고 해서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예, 그 다음 마한, 진안, 변안까지 등장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제천 행사를 봤더니 무천이래요. 무천 하늘에다가 제사를 지냈는데요. 무천은 동예예요. 그런데 이렇게 문제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볼 때요. 힌트를 한 가지만 주진 않아요. 또 여러 가지 줍니다. 그래서 체크하라는 걸 줘요. 체크는요. 강원도 지역이기 때문에 산간 지역이라서 산과 강을 경계로 각 부족적 성격이 많았어요. 그래서 너희 우리 같은 동해 아니더라도 같은 동해라는 국가 울타리 안에도 우리 지역을 침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산과 강을 경계로 했는데 거기를 침범하게 되면 소나 말 등으로 갚아야 돼요. 네, 그래서 책화라고 풍습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예예요. 자, 1번 보시면 서옥제라는 혼인 풍습이 있었어요. 이 서옥제라는 것은요. 고구려예요. 자, 고구려고
고구려에서 남자가 여성 집에 결혼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장가 간다라고 해요. 왜냐? 장인어른 집으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근데 장인어른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그 안에 별도의 집 서옥을 지어요. 거기서 살아요. 그래서 서옥제라고 합니다. 2번 무예를 익히는 화랑도가 나오는데 화랑도 하면 신라죠. 자, 특산물 단궁, 짧은 활, 고하마, 과수원을 지나갈 정도로 작은 말, 그 다음 반어피, 바다표범 피, 가죽이에요. 바다표범 가죽? 그러니까 여러분들 강원도 동해안 따라서 여러분들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표범 가죽이 있겠구나 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에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말, 소, 돼지, 개, 멍멍멍. 네, 그래서 이 부족, 그래서 4개의 부족, 그래서 사출도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부여예요, 부여. 부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자, 3번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위서에 이르기를 지금으로 2000년 전에 단군 왕검이 아사달에 도읍을 정했으니까 여러분들 고조선이죠. 이거 뭐 여러분들 어렵지 않을 거고요. 자, 누선 장군 양복은 중국 장수인데 군사 7천을 거느리고 먼저 왕검성에 도착했대요. 이게 중국 한나라 중국에 이렇게 우리가 한자를 잠깐 쓸게요. 우리가 마법 한자 할 때 그 한자인데 아니 한나라 장수였던 양복이 쳐들어와요. 우거가라고 해서 우거왕인데 성을 지키고 있다가 양복의 군사가 적은 것을 알고 곧 나가서 공격하니 양복의 폐하에 달아났다. 그래서 고조선이 우거왕 때 망하긴 망해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힘없이 망하지 않았어요. 굉장히 줄기차게 저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 대군을 보낸 한나라의 포위 작전에 결국에는 이제 내분으로 무너지게 되는데요. 자, 이거 고조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럼 1번 신성 지역인 소도가 있었다라고 하죠. 소도는 사만이. 사만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사만의 시옷, 소도의 시옷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만에 소도가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천군이라는 제사장이 별도의 이 바로 읍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신성하기 때문에 소도라고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2번 낙랑외 등의 철을 수출하였다 이러면 여러분들 변환이 있고요. 마한, 진한, 변환 중에 변환이 되고요. 훗날에 가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화백회의가 있으면요. 이거는 바로 신라예요. 만장일치제라고도 많이 얘기하죠. 4번 범금 8조가 바로 고조선의 법으로 우리가 보통 8조법 하는데요. 요즘은 범금 8조라고 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4번 보면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경주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게 신라죠. 여기서 청동 그릇이 발견이 됐어요. 그런데 바닥면에 어떤 글자가 있는데 당시 신라와 고구려의 관계를 알 수 있어서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는데 관계가 뭐예요? 그러니까 고구려가 왜를 격퇴했던 얘기잖아요. 그러면 고구려의 어떤 왕이냐 킹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광개토 킹, 그래서 광개토 대왕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고요. 그 그릇은 호우총이에요. 호우총은 경주에 있는 무덤이지만 그 그릇의 뒷면을 이렇게 보면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있습니다. 호태왕이라고 있어요. 자, 그러면 광개토 대왕이 태학을 설립했어요? 아니죠. 이건 소스림 왕이에요. 2번 낙랑군을 몰아냈다 그러면 고구려 미천왕이에요. 3번 천리장성을 축조한 것은 영류왕 때, 제가 이거 길게 쓸게요. 영류왕 때 연개소문이에요. 그래서 틀렸습니다. 4번의 광개토 대왕은 중국과 대등한 독자적인 국가임을 알려주는 연호를 썼어요. 그게 바로 영락제 할 때 영락이에요. 정답은 4번이고요. 5번 가보도록 할까요? 가나 사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고구려가 평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니까 천도한 거죠. 이거 광개토 대왕의 아들 장수왕이에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하냐면 한성으로 내리면 어떡하지? 한성백제죠. 한성백제 대왕 걱정을 해요. 그랬더니 결국 왕성에 함락되고 왕께서 목숨을 잃으셨대요. 새로 즉위한 문주왕, 백제의 문주왕이 울면서 한성백제에서 계로왕, 아버지는 죽었고 웅진으로 가게 돼서 웅진백제 시대를 열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런 얘기잖아요. 1번 볼게요. 자, 고구려가 옥저를 정복했다. 이건 태조왕 때예요. 장수왕 때 일이 아니에요. 틀렸고요. 2번 백제가 신라와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제 동맹이라고 하죠. 요 사이에 들어가죠. 백제 입장에서는 우리 한성으로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러니까 신라랑 손을 잡아야겠지. 그래서 나제 동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신라 눌지마립간과 백제 비유왕대예요. 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3번에 백제가 관산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6세기 때고요. 백제 성왕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왕이 전사하게 되고요. 진흥왕이 이겨요. 그리고 좀 전에 나왔던 나제 동맹이 깨지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번 고구려가 안시성에서 당군을 물리쳤다라고 해서 나오죠. 자, 이건 7세기입니다. 그래서 안시성 전투에서 이겼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곳은 바로 여러분들 들어올 것은 신라와 백제 동맹, 나제 동맹. 정답은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으로 갈까요? 밑줄은 그에 대한 것으로 옳은 것을 했는데요. 선덕여왕 때예요. 그럼 신라죠. 군사를 청하러 좀 도와주세요라고 고구려로 갔더니 오히려 보장왕과 연개소문이 중령 이북의 옛 고구려 땅 내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이 사람을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자 김춘추가 여러분들 왜 수군가 혹은 뭐 토이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토끼가 거북이가 이제 토끼 간이 필요한데 토끼가 나 그거 육지에 놓고 왔다 말도 안 되는 얘기하는데 근데 다시 갖고 올게라고 했더니 토끼를 놔준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내가 김춘추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그 땅 돌려줄게. 근데 내가 먼저 왕을 만나서 그거를 허락을 문서를 가져와야 되니까 날 풀어줘라고 하면서 간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된 거예요? 당나라로 가서 신라와 당나라가 바로 손을 잡게 된다. 이 얘기죠. 바로 김춘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김대성은요. 한능검에 잘 나와요. 불국사와 석굴암을 만든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다암은 화랑이에요. 이사부는 여러분들 바로 우산국을 정복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사부 밑에 사다암이 있었습니다. 둘은 나중에 이사부가 이제 장군이고요. 사다암이 바로 화랑인데 그래서 나중에 진흥왕 때 가야, 특히 대가야 정벌에 참전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볼까요? 강화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게 영광탑이에요. 영광탑인데 벽돌로 쌓았다라고 해서 나오는데요. 정효공주 무덤탑과 같은 양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발해 정혜공주, 정효공주 있었거든요. 발해 영광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해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인데 1번 송악에서 철원으로 그럼 여러분들 궁예 생각해야 돼요. 궁예 그러면 후 고구려 보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국가 이름을 또 바꾸기도 하죠. 그렇죠? 마진, 태봉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2번 수의 군대를 살수에서 크게 무찔렀다라고 하면 고구려죠, 고구려. 네.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을지문덕 장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3번 독서 삼품가는요. 이건 신라예요. 골품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바로 유교 경전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을 바로 관리로 선발하던 제도예요. 4번에 정당성 아래 육부를 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삼성 육부할 때 그 삼성 중에 하나가 바로 정당성이고요. 육부를 두었다라고 해서 삼성 육부제 발해가 당나라 삼성 육부를 수용하면서 독자적으로 운영했다. 정답은 4번이 되고요. 8번 보겠습니다. 8번은요. 이제 문화재예요. 근데 이제 유적인데요. 동해안이래요. 그런데 신문왕과 문무왕이 나와요. 자, 신문왕이 문무왕의 아들이에요. 여러분들 신문왕 났으니까 통일신라 김음돌의 난을 진압했다. 그렇죠? 노급을 폐지했다. 바로 신문왕이잖아요. 아버지께 감사합니다라고 해서 뭐라 해요? 그걸 가문사지라고 해요. 아버지네 감사합니다. 가문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쌍탑을 만들어요. 자, 그리고 만파식적. 그래서 대나무 피리 이걸 주죠. 그래서 이걸 주면 이걸 받아갖고 불면 외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문사 혹은 가문사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은 절터만 남아있으니까 쌍탑과 함께 가문사지 정답은 1번이 되고요. 2번의 여주는 경기도 여주 고달사지 상관이 없고요. 원주의 법천사지 이것도 여러분들 여기도 탑이 있긴 한데요. 네, 원주 법천사지 상관이 없고요. 화순의 운주사지도 있지만 이것도 지금 나오는 바로 가문사 문무대왕에 대한 얘기 그리고 여러분들 김유신까지 포함해서 바로 이 얘기하고 만파식적 얘기까지 포함해서는 상관이 없다. 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가문사 3층 석탑인데 쌍탑으로 되어 있어요. 네, 정답은 1번. 9번 다음 답사가 이루어진 지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백제를 갔고요. 백제 유적에 대해서 답사가는 문제가 하는 것이 굉장히 잘 나와요. 근데 옳지 않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공주 공산성부터 쭉 가서 여기 가서 지금
익산의 미륵사지까지 갔네요. 공산성 하면 여러분들 부여를 갖겠고요. 능산리고부는 부여예요. 공주공산성, 부여, 능산리. 미륵사지는 익산이에요. 전주는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 갈까요? 10번 밑줄근 그인데요. 그의 호에서 따왔대요. 진성여왕에게, 진성여왕 신라 말이죠. 통일신라 말기 10세기 때 되는 것이고, 네, 9세기 이시고, 그 다음 10여 조의 계획안을 올렸던 그는 신라 조정에 크게 실망해서 여러 곳을 떠돌아다녔다. 그러면 여러분들 바로 최치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도당 유학생. 예. 자, 그럼 최치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그러면 최치원이 활동한 시기 9세기 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1번 성리학을 공부하는 건, 성리학은 고려 말 들어갔거든요. 틀렸고요. 2번 금속활자 고려죠. 3번의 판소리 조선 후기. 자, 4번에 이 통일신라 말기에 군사를 모아 자칭 장군이라고 했던 호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궁예, 교넌, 왕건도 마찬가지고. 이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1번으로 넘어갈까요? 가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했는데 신라왕 김부가 바로 경순왕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들 좀 더 이해되죠? 신라를 경주라 하고 그를 경주의 최초의 사심관으로 임명해라. 이제 왕건이에요. 왕건하면 여러분들 고려를 개창했구나. 지금 왕건, 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1번 훈요 10조를 남겼다라고 했죠. 바로 왕건의 유언과도 같은 것이죠. 훈요 10조, 불교를 숭상하고 연등제하고 팔관회를 계속해서 하라고, 그 다음 북진정책, 서경, 평양을 서경으로 여기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훈요 10조. 2번 과거제 시행은 고려 광종이죠. 3번에 원나라의 수도 베이징에다가 만곤당을 만든 것은 바로 충선왕입니다. 원나라 쿠빌라이 칸의 바로 외손자예요. 그래서 베이징에다 만든 거예요. 만곤당은 이 충선왕 개인의 도서관 같은 곳인데요. 여기서 원나라 학자들과 우리 고려 학자들이 만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전시가를 마련했다라고 했죠. 전시가 체제는 이 왕건 때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전시가는 토지 제도예요.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12번으로 갈까요? 가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른 것을 했는데 3점짜리입니다. 자, 고려에서 국자감이 처음 설치됐다 그러면 고려 성종 때고요. 사립학교인 구제 9개 과목을 가르쳤다 그러면 이거는 최충인데, 해동공자 최충인데 이건 문종 때예요. 고려 중기. 자, 그 다음 성균관이 정비되었다. 성균관이 아니라 이게 정비되어서 유학교육이 강화됐다 그러면 공민왕이에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렇죠. 바로 성종, 문종, 그 이후에 공민왕 되니까 가나다가 그냥 돼버리네요. 정답은 1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3번 갈까요? 교사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이번에도 고려입니다. 고려 경제인데요. 고려에서 국제무역항, 우리의 코리아가 코리아로 알려졌던 COREA. 그러면 여러분들 병란도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성강 하류에 있었던 바로 예성강 하구에 있었던 병란도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번에 고추하고 담배는 조선 후기거든요. 이거 다 여러분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작물들이잖아요. 틀렸고요. 3번 시전 상인들이 당시 개성이 아니라 개경이죠. 수도니까. 네, 그래서 맞고요. 물품을 판매한 게 맞아요. 4번 사원에서 종이와 기와를 만들어서 사원, 절이에요. 절. 네, 그래서 사원수공업이 발전했다라고 보통 봅니다. 정답은 2번 보시면 되겠고요. 옳지 않아요. 자, 14번은요. 기본편 세시풍속 꼭 나오죠. 추석도 나오고 설날도 나오고 한식도 나오고, 이번엔 뭐가 나왔을까요? 라고 봤더니 2월에 봐서 그런지 음력 1월 15일 음력 1월 15일 뭐라 그래요? 정월 대보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오곡밥, 묵은 나물, 약밥, 부럼 꼭 먹어야 되는데, 그쵸? 정월 대보름 먹고 싶다. 이게 보시면 되겠죠. 기본편엔 이렇게 세시풍속이 꼭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5번 3점짜리인데요. 자, 몽골군에 맞서 처인성 용인에 있습니다. 제가 또 답사를 갔다 온 거 아니에요. 다 갔다 왔습니다.
김윤우. 그럼 여기는 여러분들 몽골군에 이제 맞서 싸운 거예요. 김윤우가 살리타를 탁 저격했죠. 자, 여기 보니까 이성계가 나왔네요. 그래서 왜구를 이것 황산 전투에서 이겼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뭐냐? 1번 과전법이 시행되었다 이러면 조선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성계가 나왔으니까 이거 조선이겠지. 근데 이게 사이 문제잖아요. 그럴 수가 없고요. 요 이후입니다. 2번 이자겸이 난을 일으키는데요. 이자겸은 고려 전기예요. 이미 이 몽골 침입 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3번 궁예가 후고구려를 세운 건 여러분들 더 이거는 훨씬 전으로 보시면 되겠죠. 후삼국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직 고려 건국도 아니에요. 그럼 정답은 4번이겠네요. 계속해서 몽골이 쳐들어오니까 이 바로 불력의 힘으로, 부처의 힘으로 그래서 막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화도 있을 때 바로 고종 때입니다. 고종 때 최후 정권이었는데 고려 고종이에요. 팔만대장경이 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다음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자, 1점짜리네요. 되게 쉬워요. 본가는 경주인데요. 고려 유학자래요. 서경에서 묘총의 난이라는 이걸 평정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까지 힌트인데 결정적 힌트 짜자잔. 삼국사기가 있으니까 경주 김씨 김부식. 예, 정답은 3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경파예요. 자, 17번 2점짜리인데요.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1350년 고려가 새로워졌는데 왜 새로워진 거라고 했더니 이 왕 때문이에요. 바로 노국공주랑 결혼했던 사람이죠. 그쵸? 그런데 반원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정동행성 이문소를 혁파, 폐지라는 뜻이고요. 원의 연호 사용을 중지했죠. 그래서 충자 안 들어가죠. 그쵸? 공민왕입니다. 공민왕. 물론 공민왕이라는 시호는 묘호는 나중에 죽어서 명나라 쪽에서 준 거긴 하지만 어쨌든 공민왕. 여러분들 충자 안 들어갔다 생각하기 되게 쉬워요. 그러면 1번 수원화성 웬일이니? 이거 정조잖아요. 조선후기 정조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는 우리 할 수 있다. 초등학생, 중학생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1번 옳지 않은 거니까 쌍성총관부 공격 공민왕 때 맞고요. 기철 숙청했고요. 그 다음 정방 폐지했습니다. 18번 갈까요? 자, 고려 나전 7긴 이건 그냥 맞추라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 눈썰미가 있어야 돼요. 1번은요. 이거 여러분 보시 노란색으로 보이잖아요. 이거 금동이에요. 이 금동 천문을 이게 천문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동으로 이렇게 된 건데 이게 금동 그러니까 천문 별자리를 관측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낯설죠. 그죠? 이건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맨 처음에 기본인데 선지가 좀 어려워요라고 했던 거죠. 물론 오답이긴 한데요. 이게 원래 심화편에 나왔던 거예요. 2번이 바로 나전칠기예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전칠기는요. 오칠을 까만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개 껍데기를 이제 빻아서 이제 붙이는 거예요. 예, 나전칠기고요. 3번은 여러분들 이건 청동 은입사 포류 수급문이 정병이라는 거예요. 정병. 사찰, 절에서 쓰는 거예요. 정병이에요. 4번은 이거는 여기 까만색 보니까 이거는 철화로 된 거예요. 그래서 분청사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문화에 대한 얘기예요. 19번 가인물의 활동인데요. 고려 말 누가 제작한 화포래요? 최무선의 진포대첩. 최무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우왕 때 화통도감 설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거중기 여러분들 이건 정약용이죠? 앙부일구 세종대왕 때 비격 진천래 이건 여러분들 선조 때요. 임진왜란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0번에 보시면 야 이것도 문화 이번에 이게 기본에서 문화편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평창이 있는데요. 평창이 있는데 오대산인데 상원사였으면 동정이에요. 선생님 이거 선생님 이게 답사가는데요. 정말 선생님 저기 불교 신자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곳이 바로 이 오대산에 있는 바로 이곳과 그 다음 상원사요. 상원사 가면 동정이 있어요. 정말 뭔가 이게 좀 이렇게 그 정화된 느낌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는데 여기 어디냐면 월정사예요. 월정사. 평창, 오대산, 월정사 팔각구층 석탑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 다각다층탑이 있잖아요. 다각다층탑.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불교는 전통으로 역사로 이해하고 들어간 것이 상당히 여러분들 나름대로 좋은 접근법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다각다층 팔각구층.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보시면 되겠고요. 불국사 다 붙으면 여러분들 경주에 있잖아요. 신륵사는 어디 있냐면 여주에 있어요. 아까 고달사지 그쪽 보시면 되겠고요. 4번에 화엄사 사사자 3층 석탑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거는 구례
화엄사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사건인데요. 위헌 삭제인데 조강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 기묘사화죠? 중종 때고요. 그래서 조광조는 결국 급진저격을 하다가 처형당했다. 이렇게 사회를 받아서 그래서 죽임 당했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되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기묘사화에 대한 얘기니까. 2번의 신유박해는 뭐예요? 이건 여러분들 1801년 정조 사후 순조 때에 이쪽에 바로 천주교 박해, 그래서 정혜경 등이 박해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22번 볼까요?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했는데요. 조선의 개국 공신인데 조선 경국전, 경국대전 아니에요. 조선 경국전이고 불시잡변이 나왔어요. 개국 공신, 그래서 정도전이 되는 겁니다. 정몽주는 개국 공신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23번에 개유정난이라고 해서 김종서 등을 몰아낸 거예요. 몰아내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단종까지도 몰아냈어요. 단종 몰아낸 건 개유정난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사육신 이후에 이제 단종을 몰아내고 이제 결국에는 단종을 이제 죽이기까지 했던 수양대군 세조에 대한 얘기고요. 세조는 태종 이방원처럼 육조 직기제를 부활시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집현전 폐지, 경연을 정지했는데 이거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답이 어려웠어요. 삼필초를 조직한 건 여러분들 이거는 고려 최씨 무신정권 때 틀렸고, 이번에 직전법을 시행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과전법이 있다가 현직 관료에게만 바로 수조권을 주는 것 어렵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3번 한양으로 천도한 거 이러면 여러분들 바로 이성계 태조가 되는 것이고, 4번 훈민정음 창제는 세조가 아니라 세종이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에 보면 조선의 관청에 대한 얘기인데요. 정치기구예요. 중종 때 외적의 침입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변이에요. 그렇죠? 비변, 대비한다. 그래서 4 보시죠. 그러다 흥성군 때 폐지되었다. 그래서 비변사. 정답은 1번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5번 보면 임진왜란, 이순신, 하객진, 그래서 한산도 대첩인데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이건 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가 되니까 행주 대첩, 그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최윤덕 사군 개척은 사군 육진할 때 세종대왕이고요. 서희하면 고려, 그래서 거란의 요나라 침입 당시. 4번에 이종무가 쓰시마섬 대마도를 토벌한 것은 바로 뭐예요? 세종대왕 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기본편 1번부터 25번까지 풀었고요. 나머지 26번부터 50번까지는 잠시 뒤에 제가 와서 하나하나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